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 이 부분인데요. 미국의 설비 투자입니다. 지금 설비 투자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좀 이 설비 투자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올랐을 것 같습니다. 설비 투자라는 그런 지표는 제조업 경기를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GDP를 설비? 보는 겁니다. 우리가 GDP를 판단할 때 숫자가 훅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소비 때문에 그래요. 네. 소비가 안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캐피털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그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GDP에 플러스 효과를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순수출입니다. 그 순수출이 지금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GDP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프로아티라에서는 두 가지 제품 준비했는데요. 이 두 개 다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로버츠베리의 빌베리라는 제품인데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베리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중에서 블루베리를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 139라는 숫자가 써 있거든요. 왜 139일까요? 무려 139알의 블루베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드셔보시면은 굉장히 진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저한테 우리 또 MD님께서 하나 먹어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미 방송 중간에 꿀꺽꿀꺽 먹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트 같은 곳에 이렇게 토핑처럼 뿌려서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설탕, 정제수, 시럽 등 인공적인 맛과의 차별화를 둔 그런 제품이고요. 이미 1910년도에 설립돼서 100년간 판매된 브랜드라서 믿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핀란드 숲에서 자란 야생 빌베리 제품을 넣고 일반 블루베리보다는 4배 높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블루베리가 아니라 이거보다 4배 높은 야생 빌베리라는 점 여러분 포인트로 잡아두시고요. 가격을 무려 지금 107,800원인데 59,000원이라는 놀라운 혜택가로 저희가 12팩 보내드리고요. 요 템포 티슈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먼지 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 휴지 쓰고서는 다른 휴지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인기 많은 휴지인데 이 제품도 11만 9천원짜리 정가를 8만 9천원에 저희가 이 제품 둘 다 워낙에 인기 있는 제품이라서 500세트만 한정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하나 링크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유독 많은 분들이 먼저 빨리 일어나셨는데 이유가 있으시겠죠. 불안하시니까요. 이분 만나면 좀 불안감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오늘 아침에 좀 빌베리 꼭 챙겨가시고요. 네, 그거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3월 처음에 이제 딱 시장 하락하자마자 또 모시게 돼가지고 네. 어떻게 보세요? 시장의 이런 변동성. 그러니까 제가 3%에 나와서 이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상반기가 좀 변동성이 있을 거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준비는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중하고의 예상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상중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계속 일어날 거다. 사실 S&P 500이 2월 거의 뭐 일주일 전,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고점을 찍었었어요. 네. 사실. 네, 6,147.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벌써 고점 대비해서 약 한 5.5% 이상 급락을 했었고요. 아주 단기간에. 이런 현상은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은 똑같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정권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을 길게 보면서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노이즈가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를 봐야 된다.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딛고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선 증시의 흐름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죠. 지난주에 급락했죠. 그러면서 한 달, 2월 달이 굉장히 마이너스가 컸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마지막 주에 들어온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2월 초순, 중순까지는 괜찮았었다가 훅 망가지는 모습이 나왔었고, 연초 대비해서 보시더라도 S&P 500, 이거는 이제 오늘 숫자는 안 들어간 거니까 네. 거의 이제
보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 상반기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 나스닥은 지금 보시면 전체 지수는 마이너스고요. 저희가 좋아하고 있는 나스닥 100은 또 마이너스 0.6이고 오늘 또 빠진 것까지 포함시키면 거의 마이너스 3% 수준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올해 상반기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이 중소형주라고 얘기했어요. 예, 중소형주 지금 마이너스 6%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오늘 거 빠진 것까지 포함시키면. 그만큼 이 경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는 또 금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는 중소형주의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기 어렵겠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높고 경기 민감한 것이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선 결론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그 얘기는 여러 번 해드리고 있고 그렇죠. 심리적인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시장을 흔들게 되는데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시장이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지 보면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숫자인데요. 마이너스 1.5 아틀란타 여는 숫자입니다. 근데 오늘 또 발표됐죠. 마이너스 2.8. 네. 예, 그러니까 숫자가 더 확대가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로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전달 대비의 죄송합니다. 전분기 대비 숫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로 바꿔보면 어떤 숫자냐면 마이너스 1.5면은 1.7%고요. 마이너스 2.8이면 거의 뭐 1%가 깨지는 숫자겠죠.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4, 4분기 대비해서 1,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제가 분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었을 때 보통 실질적으로 분기의 성장률이 그 전 분기 대비해서 떨어질 경우에 그 분기는 그 분기 초부터 끝까지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1, 4분기가 이렇게 안 좋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은 3월 말까지 시장이 제대로 빠르게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시장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뭐 뉴욕 연은의 숫자 아직까지 2월 28일까지 나온 숫자로는 2.94%입니다. 그래서 뉴욕 연은 숫자는 아직은 이제 훅 떨어지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센티먼트 지표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장대금리차의 역전 현상도 보시면은 이게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인데요. 이게 플러스 전환됐었잖아요. 네. 근데 또다시 지금 마이너스로 갔어요. 대신 10년 국채금리가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국채금리가 빠지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시장이 그렇게 리액션이 좋지 않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보면은 뉴스 나오는 게 보면은 뭐 대출까지 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앞으로 이 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은행의 여신 증가율이 급증을 하는 모습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금 증가율도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서 지금 4.4%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동성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걱정을 하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라든지 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뭐 지금 일시적으로 좀 소비가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갑자기 훅 줄어든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늘리고 있는 숫자가 나오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이제 예대율이 빠르게 상승을 하는 구간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보통 이런 구간이 나오면 일시적으로는 흔들 수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락 추세로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만큼 경기의 숫자가 확인하게 되면은 그렇게 위축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자, 또한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 이 부분인데요. 미국의 설비 투자입니다. 지금 설비 투자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좀 흔들리고 있지만 이거는 3분기 숫자까지거든요. 작년.
그래서 4, 4분기 숫자는 더 많이 올라갔을 거고요.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대출 데이터를 감안했었을 때 아마도 이 설비 투자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올랐을 것 같습니다. 설비 투자라는 그런 지표는 뭐 제조업 경기를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GDP를 설비? 보는 겁니다. GDP. 예, 우리가 GDP를 판단할 때 지금 숫자가 훅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소비 때문에 그래요. 네. 예, 소비가 안 좋을 것 같다. 센티먼트가 안 좋아지면서 소비가 미국 GDP의 80%를 차지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또 뭐 더지가 들어오면서 뭐 실업률 뭐 모든 부분은 이건 소비 연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게 투자겠죠. 예, 캐피털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그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GDP에 플러스 효과를 주죠.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뭐 10% 정도밖에 안 된다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숫자가 올라간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순수출입니다. 네, 그 순수출이 지금 골치 아픈 거죠. 예, 숫자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GDP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저희가 좋은 숫자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하나는 또 뭐냐면 미국의 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 상승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 하더라도 GDP 성장률을 플러스적인 요소로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인건비 올라가는 것보다 매출 증가율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결국 이 관세입니다. 관세에 대한 그 영향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은 줄어든다라는 것이고요. 일시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관세 영향을 다 더했었을 때 전에도 분석해 드렸지만 인플레이션에 약 0.4% 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정말 트럼프가 하겠다는 모든 관세를 다 했었을 때 17%에서 2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전체 관세율이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약 1%가 맥시멈 정도 된다. 네. 예, 그래서 1%포인트가 정말 맥시멈인데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아마 타겟하고 있는 부분은 뭐 0.4%에서 0.5% 정도가 맥시멈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이에는 시장은 걱정을 하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에 대한 걱정.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장은 어떤 리액션을 가지고 오나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순수출에 영향을 미쳤는데 보시면 트레이드 밸런스가 완전히 훅 무너집니다. 예, 왜냐하면 관세 때리기 전에 수입 많이 하자.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먼저 수입을 하고요. 예, 그리고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순수출이 훅 마이너스가 커지고 이게 GDP의 영향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모습은 이런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제 소프트 데이터가 많이 무너지는데 실질적인 하드 데이터는 아직 무너지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센티먼트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게 이 소프트 데이터가 센티먼트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여력이나 경제 펀드멘탈 이런 부분은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미 연준이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일자리가 훅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확 올라갔어요. 예. 이제 미 연준은 이런 걸 보죠. 예.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예. 인플레이션이 자꾸 지금 얘기하는 거는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다시 제자리로 가죠. 예.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이런 일자리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예, 근데 더지가 지금 일자리를 많이 자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금리를 내릴 확률이 크게 올라간다. 예, 보시면 여기 나오면 훅 올라갔습니다. 75%의 확률로서 6월 달에 금리를 올릴 거다. 그러니까 상반기 안에 올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린다고요. 죄송합니다. 내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내린다라는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금리를 아마도 추가적으로 0.25%를 6월 안에 6월에 한번 내려줄 거다. 그러니까 근데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못 내리는 게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관세 때문이고 지금 현재의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로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은 금리를 내리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은 풀릴 거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PMI 지표 중에서 제조업 지표들은 50위로 올라섰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게 지금 IT 산업 관련해서의 상당히 많은 그 이제 부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봤었을 때 경기 침체의 우려는 이게 recession probability라고 해서 미 연준이 발표하는 내용이지만 현재 아주 낮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에 우려할 수준까지 올라갔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우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시장에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들여다 볼까요? 자, 지금 질문이 보시면 이제 관세가 일시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관세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관세를 더 올리지 않는 이상 물가의 상승률은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떨어진다. 겁니다. 네,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심리 설문조사를 보시면은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오고 있냐면 bearish 쭉 올라갔어요. 60%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훅 빠져서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괴리가 왕창 벌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벌어진 적이 과거에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는 20인데 아마 오늘 숫자 보면은 더 떨어졌을 겁니다. 거의 뭐 이제 익스트림 공포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관적으로 지금 시장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냐? 과거에 이런 모습이 나왔었을 때.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네. 그래서 비관이 60% 넘어가고 긍정이 20% 미만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네. 그 이후에 일주일, 2주일은 어떻게 되나요? 변동성이 심해요. 그리고 상승할 확률은 겨우 30%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지난주 말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을 확률이 높고 추가로 빠진다면 이제 지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S&P 500이 고점 대비해서 5.5% 빠졌단 말이죠.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이 있을 때도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10% 빠지는 것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0%까지 빠지면 거의 이제 완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정도까지 떨어지겠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주일과 2주일이 지나고 나면 과거 평균치를 보시면 100%의 확률로서 한 달 동안은 플러스. 그죠? 더 중요한 건 3개월 동안에는 100%의 확률로서 플러스인데 얼마나? 6.3%. 많이 오르죠? 그 다음에 6개월이 23%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진짜 이게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서 기업의 실적이 깨진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조종이 정말 두려운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처럼 이렇게 비관적으로 갖고 일시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시장이면 10% 하락이 맥시멈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의 조정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크죠. 보시면 훅 해서 지금 여기까지 마이너스 거의 10%입니다. 오늘 거 빠진 거 더 하시면 마이너스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보통 S&P 500이 10% 빠질 때 나스닥은 거기 1.5배 정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15% 정도 빠지는 것을 가늠을 하고 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그걸 이렇게 단기적으로 맞추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대통령 취임이 일어나고 나서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안 좋아요. 첫 60일 가까이는 안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추세 나오고요. 또 다시 7, 8월 뭐 요때가 안 좋습니다. 그 또 다시 올라가는 게 이게 평균 값이에요. 월별로 보시면은 1월 좋고 2월 안 좋고요. 3월 좋고 굉장히 좋은 숫자가 언제 들어오냐면 4월, 5월에 들어옵니다. 확률적으로도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정도인데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연간 단위로 봤었을 때 상당히 연간 단위의 상승률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을 또 이거 보면
분기별로 보시더라도 2, 4분기 좋고 3, 4분기 안 좋고 4, 4분기 좋다. 첫 해. 예, 이런 모습일 거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흐름이고 결국 이제 더 나아가서 2년차, 3년차가 가장 상승을 많이 하는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기대를 가져보시는 게 더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결국은 펀더멘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태까지는 이제 경기 가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됐고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왔다 갔다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거고 그 기업의 실적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액션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골드만삭스의 S&P 500의 순이익률 전망치를 보시면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금융주를 제외한 이 순이익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4, 4분기 숫자를 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97%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익 증가율이 높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게 75%나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의 숫자가 나왔냐면 이어런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자그마치 18.2%나 증가를 했어요. 근데 요게 이 실적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로 전망이 들어갔었냐면 11%. 예.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온 겁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은 숫자가 지금 1사기에 작년 4, 4분기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장은 빠뜨렸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미래를 보면서 미래가 안 좋아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 만약에 1,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안 무너졌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당연히 튀겠죠. 예, 그래서 1,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가 언제죠? 4월 말부터 중순부터 5월. 아까 보여드리면 그때가 상당히 좋다. 과거 평균은. 예, 그래서 지금 숫자 봐도 좀 맞물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조정이 괜찮다는 거고 더더욱이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왜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2024년 이익 전망 10.4% 이제 거의 끝났죠. 근데 이제 올해 전망이 얼마냐면 12.1%, 내년 전망이 14%. 이렇게 되려면 지금 매출도 늘어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마진이 계속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진이 좋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인건비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매출 증가율이 더 높다라는 거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결국 IT 산업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이제 전체 큰 그림으로 되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채권이 지금 4.16%까지 10년 국채 금리가 떨어졌어요.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4.16%라는 것은 지금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얼마죠? 5.5에서 1%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4.5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2번 정도 더 내려줄 수 있는 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2번 정도는 최고 더 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채권은 그 금리를 이미 많이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4.1까지 떨어졌다면. 그래서 채권에서 수익을 벌어들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일 수 있고요. 여전히 우리가 보여드렸던 이익 증가율이 10% 이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된다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결국 지금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냐면 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 왜? 실적이 굉장히 조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 대비해서 수익이 안 나는 테크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더 좋았다. 지난 6개월로 보시면. 네.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다시 M7으로 돌아옵니다. 결국은 우리는 실적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냐 그리고 이익을 벌어들이냐 하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은 많이 흔들고 있는 게 대형 기술주. 그죠? 오늘도 엔비디아가 뭐 거의 거의 9%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의 흔들림을 갖고 오는데 결국은 펀더멘털로 되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 요즘에 또 보시면 중국이 양회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 테크 기업들의 PER이 미국 대비해서 50%나 할인이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테크가 30배면은 중국의 테크는 15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중국을 사야 되고 미국을 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그거는 좀 쉽지 않고요. 여전히 저희는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 승자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승자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마진이 축소가 될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미국과 일본의 초점을 가장 크게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중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일본을 좀 많이 쫓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일본을 쫓아간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이 둔화가 될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의 조정 폭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저축률이 워낙 높은 이유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들여다봤었을 때 결국 사회적인 복지 부족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축률 부분 이외에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글쎄요,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로 지금 예대율이 하락을 하고 있고 중국의 이제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지금 IT 쪽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쫓아가려고 하는 노력에 있어서 마진을 축소시키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즉 단가를 낮춰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보다 더 못 사는 나라에 수출을 하는 비중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이건 좋은 전략이 아니다. 중국 투자를 막 늘리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 왜? 중국이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네. 그만큼 정부가 금리를 정말 많이 내려놨고 또 여기서 재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의 그 IT로서 다시 되돌아가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미국의 대형 기술주 중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소프트웨어에서 매출이 잡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 특히 광고 쪽이라든지 특히 이제 방산 서비스라든지 그러니까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라든지 앱 러빙이라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벌써 이익이 잡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들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죠. 그렇죠.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도 하드웨어 쪽도 하지만 요즘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을 자꾸 사고 팔고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잖아요. 그런 모습을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유지시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어제 흐름을 보시면 바이오 기업들이 버팁니다. 맞아요. 예, 올라가거나. 이것도 앞으로 워낙 뭐 지난 몇 년간 별로 수익률이 안 나왔다 보니까 바이오 쪽이 이쪽에 대해서 어떤 이익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숨 좀 한번 돌리시죠. 네. 사실 할 얘기가 많고, 네. 예,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부무장님께서 다양한 지금 지표들 쫙 분석을 해주시면서 미국 시장의 지금 시점에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어쨌든 내가 지금 완전 팔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은 사야 되는데 뭘 더 사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궁금증 속에서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 변동성을 기회로 삼아서 네. 시장에 조금씩 더 비중을 실어가는 그런 전략을 마련해야 될 텐데 네. 그중에서 그동안 퍼포먼스가 좀 더 좋았던 중소형주보다는 결국에는 실적에 나오는 M7 중심으로 계속해서 더 포트폴리오를 늘려야 한다라는 거고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에 있어서의 지금 비중이 7대3 정도 의 비중이시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 연간으로 보면은 EPS의 성장률이 계속 좋지만 분기별로 지금 데이터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살짝 EPS가 꺾이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불안감을 가져야 되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도 결국에 이런 점을 또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률은 당연히 꺾이죠. 왜냐하면 뭐 몇백 프로 증가하던 게 증가율 자체는 떨어질 수 그렇죠. 있다. 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DP가 성장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네. 이익이 는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해야 되겠고 네.
그러면 이제 지난 6개월 동안에 도대체 이익이 느는데 왜 빠졌냐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금 빠뜨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거를 보시면 여기 숫자 한번 보시면 헤지펀드가 기술주에 대해서 매도 공매도를 엄청나게 때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때렸던 이제 수준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즘에 보시면 잘 나가는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리포트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흔들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맞으려면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경기가 안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야지 이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면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를 놓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계속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지금 흔들기를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10%를 훅 빠뜨렸단 말이죠. 10%가 넘죠. 거의 20% 가까이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요소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영업 마진율이 70.7%밖에 안 된다. 그렇죠. 밖에 안 된다. 그 엄청 높은 건데.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흔들 수는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었을 때 P 멀티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이익이 늘고 있으면 당연히 P 멀티플은 훅훅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의 P 멀티플이 예를 들어서 100배다.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물론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그런 종목이 있어요. 뭐 팔란티어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P 멀티플이 200배, 뭐 150배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전혀 이 성장률이 꺾이는 모습이 안 나와요. 그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그 이제 굉장히 쉽게 단순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요거는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전략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크 TMT를 빠뜨려서 이 하락률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거는 헤지펀드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오래 가지 않는다. 요거가 맞으려면 제가 말하는 게 맞으려면 결국은 1, 4분기, 2, 4분기에 경기 침체가 안 와야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하는 게 틀렸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1, 4분기 미국에 2, 4분기 미국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헤지펀드의 이 포지션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1, 4분기, 2, 4분기 끝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분석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 지금 미국의 이 생산성의 증가율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이런 테크 기업들 그리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좋다라는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는 종목의 헤드가 더지를 하면서 미국의 이 생산성을 높이고 있죠. 어디에? 공무원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뭐 메타가 사람을 많이 자르고 넷플릭스 주가가 언제 왕창 튀었습니까? 사람을 거의 40% 날렸는데 그 성과가 안 좋은 사람들을 날리고 나서 주가가 엄청 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즉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적자가 큰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제 바이오 중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종목들. 그래서 신약 개발 이렇게 막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꼭 나오면 될 것 같은 그래서 주가가 많이 움직인 근데 여전히 엄청난 적자인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진짜 큰 위기가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미 신약 개발을 했고 또 파이프라인이 좋고 이미 이익이 높게 나오고 이런 기업들을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것은 성장주를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그 성장주 안에서 이미 생산성을 높여놨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마음에 편하다라는 거고 나중에는 결국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경기를 쫓아가는데 경기가 안 좋지 않으면 경기가 괜찮으면 이런 기업들이 또 다시 움직입니다. 먼저.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을 야기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뭐 브로드캄, 오라클,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의 조정들이 있었지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여러 기업들을 저희가 들여다봅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성장주가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공부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범 본장님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서 이 불안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고 지금 새벽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영상 클립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차근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